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죠. 네. 이분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에 계속 폭로를 네. 이어오고 있습니다. 유동규 입에 지금 이 대장동 비리가 많은 부분이 또 밝혀지기도 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네.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은 이 백현동 특혜 사업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백현동 관련 특혜 의혹은 경기 남부경찰청, 네네. 경기 남부청에서 남청에서 예,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그 경기 남부청에 가서 이 백현동 그 특혜 부분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무조정실장, 정책실장, 정책실장 당시에 참 시에서는 정책실장입니다. 당에서는 정무조정실장입니다만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. 네.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. 네.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. 예. 어떤 내용입니까? 자,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유동규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. 피의자예요. 예, 피의자죠. 예, 이번 백현동에서 백현동에서 지금 피의자예요. 배임 혐의로 배임 혐의로. 왜냐하면 이겁니다.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잖아요. 그렇다면 이게 관이잖아요. 그러면 민관만 하더라도, 그러니까 그 지금 대장동은 민관이잖아요. 50대 50, 51과 49였어요. 51이 어쨌든 지금 성남애들을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2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 검찰에서 지금 이 기소를 한 건 뭐 때문이냐면 배임 혐의인데 백현동은 전혀 달라요. 백현동은 100% 민간입니다. 네, 그러니까.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용도 변경을 해주잖아요. 4단계. 예. 용도 변경을 해줄 당시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민관을 조건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16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철수를 합니다. 그래서 민간이 100% 가져가잖아요. 검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. 아니, 너네가 어쨌든 반이라도 그것을 이 성남 시민들한테 돌렸어야 되지 않냐, 이익을. 너네가 철수함으로써, 유동규 네가 철수함으로써 이게 모든 이익이 다 민간업자 정씨한테 갔으므로 그렇죠. 네가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316억 원의 손해 끼쳤다. 이래서 배임 혐의가 예, 이루어진 그렇게 거예요. 되는 거군요. 그래서 자기가 진술을 하러 갔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 돼야 되잖아요. 예, 그러니까. 그래야 자기가 예. 배임 혐의가 아니잖아요.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. 그래서 진술을 하는데 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아니, 나는 정진상이가 지시를 했어. 나더러 일단 해보라고. 근데 하는데 보니까 나를 배제하더라. 이건 동아일보 보도가 아니라 다른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. 뭐냐면 나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시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나를 뺀 상태에서 김인섭이하고 하네. 내가 어떻게 철수했지?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거예요. 첫 번째 핵심은 그러니까 유동규가 빠져나가기 위한 진술입니다. 그 그러겠죠. 진술 핵심이 1이고요. 두 번째, 이 진술이 근데 다른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. 자, 김인섭이가 지금 역할을 안 했다. 로비를 안 했다라는 거였어요. 지금까지 이 백현동이 이재명이 방어하는 논리가. 그리고 난 김인섭 몰라. 그리고 김인섭이 로비 안 했어. 성남시에. 그러면 대가성이 없는 거야.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자신은 빠져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정진상이 김인섭을 만나보라고 했다. 이건 무슨 소리냐면 로비의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. 김인섭이 만나보라고 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역시 여기에 핵심 키맨이고 김인섭을 통해서 백현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진술로서 드러났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예, 예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네. 정진상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예. 경찰한테 진술한 것은 예. 그 백현동 사업 김인섭이 하는 거다. 한번 살펴봐라. 뭐라고 해라.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예. 거기 좀 해줘라. 예.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진상이 김인섭과 커넥션이 있다. 예. 그것을 너네 수사를 하라. 그리고 이게 드러난 거다. 왜 그러냐면 우린 여기는 알고 있어요. 아시아 디벨로퍼 이 시행사가
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용도 변경 안 해줬어요. 계속 그 녹지였잖아요. 예. 근데 자연 녹지인데 용도 변경을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김인섭을 영입하자마자 바로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해주거든요. 그러면 김인섭이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걸 증언하지도 않고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지금 유동규가 가서 증언한 건 바로 정진상이 나한테 김인섭을 만나보라고 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. 그 이전에도 보도가 나온 게 네. 유동규 밑에 직원들이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개공이 좀 참여를 해갖고 그 이익을 네.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니까 너희들은 그거 빠져. 네. 그냥 거기에 다 맡겨버려. 네.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유동규 지금 이 진술과 맞춰 보면은 유동규는 자기가 거기에 힘을 쓸 수가 없다. 이미 김인섭이가 정진상하고 이렇게 딱 짜가지고 그 뭐 당연히 또 이재명 얘기를 들었겠죠. 네네. 보고하고 그 그럼요. 지시를 받아서 예, 예.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끼어들 힘도 없고 또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밑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나 그 모른 체 해라.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하고 그렇죠.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미 이렇게 커넥션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없어졌다. 야 철수하자. 우리는 끝났다. 그래서 2016년에 철수를 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김인섭한테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민간업자한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진상이 김인섭과 커넥션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100% 하는 어떤 설계를 다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건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증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일인데 왜 나한테 배임 혐의를 이렇게 기소를 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증언의 핵심인 거죠. 정진상도 뭐 김인섭한테 그런 특혜를 베푼 데는 이재명의 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결재를 보고를 하고 결재를 했을 텐데 이재명이 뭐 구두로 했겠죠. 그걸 뭐 그 사람한테 특혜를 베풀려고 문서로서 할 일은 없는 것이고. 네. 그러니까 이 김인석과 이재명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지금 그렇죠. 알려지기로는 이 이재명이 정치에 입문한 것은 정동영 네. 의원 전 대선 후보 시절에 네. 그 캠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정동영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라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는데 당시에 누구한테 줄을 설 것인가 노무현 이후에 이제 김근태,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정동영한테 제일 먼저 달려간 의원은 정청래고요. 네. 그 다음에 사실상 이재명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아무것도 아니었죠.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성남 무슨 참여연대 뭐 집행위원장이었지만 이게 뭐 주류도 아니고 뭐 참여연대 무슨 지구도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사람은 아니고. 학생운동도 한 적 없고 노동운동도 한 적 없고 그런 사람이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버리라 그러고 이제 뛰어든 게 정동영인데 정동영 캠프 쪽인데 정동영을 한테 가자 하고 악수를 시켜준 사람이 김인섭이다라는 것이고요. 이 몇 가지 또 그때 당시에 백현동 나왔을 때 제가 기억나는 보도가 뭐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뭐죠 법카 네. 법카를 뒤져봤더니 모 한우집에서 8차례나 밥을 먹어요. 그 한우집을 뒤져봤더니 완전히 김인섭이가 하나의 어떤 아지트처럼 활용했던 곳이더라. 김인섭이 단골집인데 이 사장과 김인섭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거기는 주로 성남의 주택개발국장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렸다. 이런 증언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이재명이 그 안에서 한우 집에 가서 들락거리면서 이 김인섭과 어울리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게 백현동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?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. 야, 저 김인섭이 너 선대 본부장이었잖아. 네. 선대 본부장을 하거든요. 2006년에. 예, 2006년. 네. 그때 떨어졌지만 선대 본부장을 하거든요. 그때 바로 이재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.
아, 그거 떨어진 선거였어요?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제가 기가 막히게 뭐냐면, 아니, 떨어진 선거의 선대본부장은 측근이 아닙니까? 근데 저도 최근엔 연락이 잘 안 됩니다.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거기다 네. 붙여갖고 이제 그때 이후 잘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. 그 얘기인데 네. 사실은 뭐 2006년도에도 선대본부장 했지만 2010년 10년도에도. 그때도 이제 캠프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이 정진상도 성남시에서 무슨 시민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이재명한테 소개를 해준 사람이 김인섭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네. 그래서 핵심 직권이 된 거예요. 또 하나의 의문이 김인섭과 관련해서 지금 터졌죠? 네. 무슨 의문이 터졌냐면, 이게 지금 그 소송을 걸었잖아요. 아시아 디벨로퍼스 정모 씨하고. 그래서, 법원에서 조정을 했죠. 그래갖고 얼마 줘라. 그 중에 이제 70억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정모 씨로부터. 그러니까 2021년 3월쯤 해서 이 70억을 아직 안 받은 상황에서 분양업자들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발업자들한테 야 내가 LH 성남에 그 뭐 분양받게 돼 있으니까 30억 좀 미리 땡겨 쓰자. 그리고 내 70억 받게 돼 있거든. 그 다음에 이미 저 법원에서 다 조정한 거야. 그 30억을 땡겼다는 겁니다. 그 30억의 행방이 없다는 거예요. 즉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기다렸는데 돈도 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공사 그것도 나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. 따내지도 못하고.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. 내가 이제 30억 못 받았다. 그래갖고 지금 알려졌거든요. 그런데 70억도 받았다는 거예요. 근데 정바울이 아시아 디벨로퍼 그 사업을 통해서 뭐 3천여 원인가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자연 녹지를 중은 주거지로 해서 4단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 원래 100%로 짓게 된 것을 10%로 축소시키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본 거예요. 그 일을 인허가를 받아준 사람이 김인섭인데. 김인섭 그래서 허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허가를 잘 받는다 해서 허가방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분을 달라 어찌다 해가지고 결국 70억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? 그 중에 이제 30억을 땡겨 쓴 거 아닙니까? 땡겨서 왜 하필이면 2021년도에 3월이고 그 당시가 뭐가 연결이 되냐면 김용이 20억 빨리 땡겨. 그러니까. 했는데 8억 주잖아요. 남욱이. 그 시기랑 맞물린다는 거예요. 김만배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김만배는 안 주니까. 자꾸 빼니까 결국 남욱이한테 해서 20억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렇게 그때도 급하다. 20억 빨리 내놔라. 했던 시기와 이 30억을 급하다. 내가 먼저 쓸게. 나중에 70억 받을 테니까 돌려줄게. 하고 땡겨 쓴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70억과 함께 이 30억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. 또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30억이 경선 내지는 대선에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것이 추적이 돼가지고 밝혀지면은 결정적인 물증이 되는 것이죠.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스모킹 건이 돼버리는 그렇습니다. 거죠. 김인섭 난 모르는 사람이다. 연락도 안 된다. 떨어진 선거의 선대본부장이다.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다시 뒤집혀진다. 그래서 제가 이 백현동이라는 것을 유동규가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자기 방어도 되지만 새로운 그야말로 유동규가 알고 있는 유동규는 지금 이거에 전혀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훨씬 더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백현동 비리가 그동안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경기 남부청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꽤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그 30억 비자금 행방을 쫓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곧 드러날 것 같아요. 돈의 그 출구가. 들어온 것은 입구는 아는데 출구가 어디로 갔느냐. 그렇죠. 물론 자기도 좀 썼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그 돈이 2021년 지난해 경선 곧 시작되기 전이고 그 시절에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을 짜고 있었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? 호남에 갈 때 하필이면 5억을 땡겨 쓰고요.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딱딱 맞는데 저는 백현동이 훨씬 더
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대장동은 사람이 많아요. 거쳐가는 사람들이 뭐 남욱과 정영학의 뭐 증언가 정민용이 있고 또 분영업자 이모 씨가 있고 이 돈 한 번 주는데도 한 서너 사람의 그런 돈을 만드는 사람, 이 전달한 사람,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전달한 사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심플하다. 그냥 분양업자도 딱 한 사람, 그러니까 시행사도 딱 한 사람, 정모 씨 한 사람이고, 그걸 개입해준 그 로비한 사람이 또 김희석 한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심플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유동규 경찰 진술이 뭐 본인이 자기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정진상이라든가 이재명이 김인섭한테 특혜를 몰아줬다는 그런 진술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이 김인섭이가 그 7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미리 땡겨 썼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. 갔을까? 이 부분이 이제 추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대장동이 큰 저수지였다고 한다면은 백현동은 그래도 작은 저수지.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기저기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놨을 것이다. 어디다 한 곳에다만 몰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큰 저수지, 작은 저수지, 냇가도 있고 뭐 개울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놔야 여기저기서 땡겨 쓰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이 늘 하는 말이 내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안 들어왔다. 주머니는 안 들어왔지만 이 저수지에서 쫙 콸콸 나와. 이 저수지에서 콸콸 나와. 주머니에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저수지는 많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광주 전남을 돌면서 좀 살려달라고 SOS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점점 드러나고 이렇게 있는데.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이 백현동 문제도 곧 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네. 이재명으로서는 악소리가 나는 네. 그러한 아주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네. 하는 예감도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대장동의 어떤 모멘텀이 뇌물수수에서 정치자금으로 확 바뀌었듯이 지금 백현동도 바로 그런 그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.